예, 여러분 이제 키워드 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8번은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3장의 인지행동 이론인데요. 이 안에는 피아제, 반두라, 스키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아제는 가장 기출이 높습니다. 주요 빈출 중에서도 피아제는 진짜 우선순위를 높게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갑니다. 최근 10년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이 키워드에서 14문항이 나왔고요. 이 최근 10년간의 이 통계를 보면은요. 15회 때는 무려 한 회에 피아제에서 3문제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예, 23회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는 1.4문항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피아제에서는 거의 2문항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피아제는 여기서만 멈추시면 안 되고요. 뒤에 가시면 우리가 그 쭉 영학기부터 이제 쭉 발달 단계를 보는데 각 단계마다 영역별 특성 중에 인지발달 영역이 나오죠. 거기에서도 피아제는 높은 기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아제는 학습의 우선순위를 꼭 두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복습 1 이론 요약을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기출회독 시스템이 1회독이 이제 복습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알짜 정리 이론 요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피아제는 정말 기출이 높으니 기본 개념서 거기 쪽수 다 적어드렸잖아요. 거기 가면 각 개념어들에 대한 뜻풀이 다 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그림 자료 또 관련 정리표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 여기서 알짜 정리 이론 요약이다 보니 좀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기본 개념서에 가서 꼭 이 부분은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모든 용어풀이를 하면서 가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이게 3회독이기 때문에 회독학습법의 다른 그 회독 방법도 다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 요약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첫 번째 복습 1 이론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특징입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특성은 피아제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발달 단계 중에 여러 영역이 있지만 인지적 발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인간은 인지적 특성에 따라 환경적 자극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환경에 반응한다.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은 인지 혹은 생각에 의해 통제된다. 인간은 매우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다 그래서 다 동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이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운데 인지라는 게 있는데 이 인지에 의거해서 사람들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 자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의 인지의 주관성을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인간은 자극을 재해석한다 그랬고 주관적인 존재다. 객관적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각 개개인의 해석, 판단에 의한 인지의 차이가 무엇의 차이를 가져오죠?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각 개인의 감정, 행동,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바로 각 개인의 정서, 행동, 사고는 개인이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 이 개인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주관적 존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서와 행동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라는 것도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문장이 우리가 앞서서 이제 그 인간 발달 이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발달 단계에 있어서 각 단계에 도달하는 개인의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 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지적 발달 단계는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운동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점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다. 단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뭐는 없다.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지발달 이론의 기본 특성, 저라면 여기서 이제 주요 키워드로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이다. 주관적 현실이다.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은 상호작용한다. 발달 단계는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말했는데 순서는 바뀌지 않고 속도의 차이,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 인지발달의 주요 개념, 인지능력, 보존, 도식, 스키마, 적응, 그 다음에 조직화, 이런 것들이 피아제를 대표하는 개념어입니다. 인지능력,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인간의 모든 성격 혹은 특성을 뭐라 그런다? 인지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이라거나 추론 능력, 이런 것들 다 인지 능력이죠. 자, 그 다음에 피아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보존 개념입니다. 보존 개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보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냥 그림으로 좀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 요 두 개의 비커가 있을 때 물의 양이 동일해요. 6세 이하의 아이들은요, 이 동일한 물이죠. 그런데 A와 B가 있을 때 동일한 양인데 동일한 양을 요거 좀 바꿔요. A는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B는 비커를 조금 높이 있는 길이 긴 거를 좀 해갖고 이렇게 두면 요거 이렇게 그려드려야 쉬울 것 같아요. 자, 6세 이하의 아이들은 동일한 양인데 비커 외양만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6세 이하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보면 얘가 더 많다. 바로 높이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꽂히는 거죠. 높이에 꽂혀서 B가 더 많다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6세 이하의 아이들은 동일한 양이어도 외양이 바뀌면 얘가 더 많아요. 높이라는 것에 꽂혀버리면. 그런데 6세 이상의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외양이 바뀌어도 그 양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6세 이상의 아이들은 안다라는 거죠. 그때 바로 보존 개념이 생겼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6세 이상의 아이들은 동일한 양의 액체를 서로 다른 모양의 컵에 넣어도 항상 그 양이 동일하다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개념을 뭐라 그런다? 보존이라고 한다. 그래서 6세 이상의 아이들은 외양이 바뀌어도 그 양은 동일하다라는 보존 개념이 생기지만 6세 이하의 아이들은 높이에 꽂혀버리면 얘가 더 많아요. 그런다는 거죠.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단계들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전조작기 아이들은 3세, 6세 이런 아이들이죠. 걔네들은 아직 무슨 개념이 없어요? 보존 개념이 확실하지 않고 어렴풋하고 없다가 그 다음 단계인 7세, 12세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6세 이상이 되면 보존 개념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존 개념이 인간의 논리와 관련된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도식 스키마, 사물이나 사건, 자극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을 말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정신적 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심리 안에 어떤 구조적 틀, 이러한 프레임을 뭐라 그런다? 도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적 적응 과정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느냐.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인지적 적응 과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형화, 동화와 주절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식,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 틀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안정되고 평형화
된 심리적 구조를 갖죠. 아, 내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세상이 해석되어지네 하면.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도식, 세상을 바라보는 틀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평형한 상태가 깨져버리죠. 불균형해지죠. 그러면 하면서 다시 뭐 하고 싶어요? 적응하고 싶죠.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동화와 조절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동화는요, 기존의 도식으로 새로운 경험 자극을 이해하는 인지구조의 양적 변화이고요. 조절은 새로운 경험과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 인지구조 자체를 변경시키는 거고 질적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동화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도식 안에서 그 도식의 양적 차원을 넓혀가는 수준으로 적응하는 거고요. 조절은 기존의 나의 도식으로 도저히 넓혀서 되는 양적 차원이 아니어서 수정하고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구조의 질적 변화라 그래요. 자, 동화와 조절에서 기존의 도식으로 양적인 차원의 변화는 동화, 그 다음에 새로운 수정과 변경을 통해서 질적 변화를 하는 건 조절입니다. 여러분 기본 개념서 가시면 지금 이런 개념들을 다 예제를 들어서 재미난 예제와 함께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본 개념서에서 적어도 삐아제는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예제까지 다 들면 시간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볼게요. 동화, 조절, 인지 적응 과정에서 중요하다. 기존의 도식을 양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것만 그 정도는 동화. 그걸로 안 돼서 질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인지적 적응 과정 중에 조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절에서는 수정이나 변경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화는 상이한 도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지가 발달할수록 조직화의 능력도 커지죠. 예, 유아가 곰인형을 보자 가서 잡는다는 것은 서로 상이한 도식, 곰인형을 보는 행동의 도식과 그 다음에 잡는 행동이 서로 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이한 도식들이 서로 결합하는 걸 뭐라 그런다? 조직화라고 한다. 자, 개념은 삐아제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삐아제의 그 유명한 인지발달 단계입니다. 자, 삐아제는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른보다 작은 존재라고 봤다면 삐아제는 그게 아니라 각 발달 단계마다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질적 차원에서 다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어른의 축소판이고 생각에 양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각 그 연령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지금 우리 요약됐듯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런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하면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각운동기는 나와 있듯이 0에서 2세 정도고요. 전조작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2세에서 6, 7세 정도 보고요.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2세,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12세 갖고 이제 성인기까지고요. 삐아제는 인간의 전생의 인지발달, 노년기까지 그것까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달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요약을 보겠지만 그 전에 요걸로 좀 짚고 갈게요. 삐아제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각 단계의 인지 특성을 분절적으로 감각운동기 특성만 딱 외우고 그 다음에 또 전조작기 외우고 이렇게 분절적으로 공부를 하면 크게 우리가 시험에 영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면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 특성만 묶어라.
전조잡기의 인지 특성이 아닌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인지적 특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어느 단계엔 없던 것듯이 어떤 인지 특성이 다음 단계엔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연속선상에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보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예. 감각운동기에는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감각운동기에는요, 이 대상 영속성이 없다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대상 영속성이 완전히 확립되는 건 언제냐? 전조잡기입니다. 대상 영속성. 예, 그래서 바로 감각운동기에는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확립되는 건 전조잡기라는 거죠. 이런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 감각운동기에 대상 영속성이 확립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예컨대 이런 거죠. 전조잡기에는 아직 보존 개념이 없습니다. 보존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보존 개념이 어렴풋하고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바로 구체적 조잡기로 가면 7세, 12세죠. 바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연령 보시면 되는데요. 7세, 12세 요때가 되면은요, 보존 개념이 생깁니다. 예, 이러한 변화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조잡기에는 되게 자기중심성이 있는데요. 이 자기중심성이요, 구체적 조잡기로 가게 되면은요, 극복됩니다.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전조잡기에는 한 방향에서만 보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여러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거나 역조작의 원리를 이해하는 그걸 가역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조잡기는 비가역성인데 이게 구체적 조잡기로 오면은요, 역조작의 원리를 알고요.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가역성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전조잡기의 비가역성이 구체적 조잡기로 가면 가역성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를 아는 게 이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구체적 조잡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논리적 사고가 이때 이전의 전조잡기에 비해서는 발달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논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다가 형식적 조잡기, 바로 12세 성인기 이때 가면은 이 논리가 더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구체적인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만 논리가 작동한다면 이때가 되면 추상적인 거, 가설의 설정, 변수, 뭐 이런 것, 또 그다음에 예측하는 힘, 이런 식의 논리가 추상적인 수준까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각 단계마다 주요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흐름을 아는 게 삐아제의 인지발달을 공부하는 진짜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서로 가면 제가 지금 요 단계를 간단히 요약된 걸 같이 공부하긴 하겠지만 각 단계별 특성 설명한 다음에 각 단계가 다음 단계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까지 표로 정리해 드리고 계속 여러 차원으로 반복해서 숙지가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기본 개념서의 그런 부분들을 꼭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삐아제는 이런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각운동기 볼게요. 감각운동기는요, 삐아제가 우리의 오감각, 예컨대 뭐 빨기, 쥐기, 때리기, 이러한 오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난다 그래서 감각운동기라고 하고요. 간단한 반사 반응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빨기, 쥐기, 때리기 같은 반복적 반사 활동을 한다 그랬고요. 이 감각운동기는요, 조금 힘든 게 이 안에서 하위 6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하위 6단계가 감각운동기 안에서
반사활동기 1차 순환 반응, 2차 순환 반응, 2차 도식의 협응, 3차 순환 반응, 그 다음에 통찰기까지 해서 이 감각운동기는 그 안에서 하위 6단계를 갖는데 실제 시험 문제가 하위 6단계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지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시험은 사회복지사 1급 23회예요. 10년도, 20년도 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큼직한 것만 나오거나 단순하게 뭐에 3요소, 4요소 그런 문제 나오는 거 이제는 난이도 1 그런 문제는 당연히 알 거라고 믿고 그 이상의 문제가 나오고 훨씬 디테일하거나 훨씬 깊은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공부가 어디까지 되셔야 되냐? 바로 삐아제 발달 단계 나 알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사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힘들고 많아요. 그러나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요. 요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까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 좀 하면서 특히 이 2차 도식의 협응인 4번째 단계가 되면 요 단계에 바로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목적지향적 행동과 대상 영속성이 나타나요. 언제?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 중 2차 도식의 협응기에 바로 목적지향적 행동. 만약에 내가 저기 있는 장난감을 만지려고 하는데 엄마가 장난으로 손으로 이렇게 못 가게 막으면 만지겠다라는 저걸 잡겠다라는 목적을 위해서 엄마 손을 치우고 가서 그 장난감을 잡는 그런 목적지향적 행동이 나오고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아직 확립은 안 됐어요. 바로 대상 영속성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발달하기 시작하다가 언제 바로 전조작기에 가면 확립을 한다. 거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전조작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세, 7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 나이 애들은 정말 귀엽습니다. 물론 손이 엄청 가지만 바로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아직 보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되게 귀여운 모습들이 많죠. 예, 그래서 보시면 언어가 발달하고요. 상징적 사고가 본격화되면서 가상놀이, 상상놀이인데요. 가상놀이, 상상놀이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게 있다면 빠방빠방 총이라고 하고 놀고요. 상상하는 거죠. 보자기 하나 묶어주면 슈퍼맨 무슨 맨 다 되는 거 이런 어떤 놀이를 즐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감각운동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아까 얘기했죠. 대상형 속성이 이때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이게 전조작기 오면 확립된다. 이 변화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조작기 아이는요. 이기심하고는 다른데 자기만을 인식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와 관점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걸 자아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 자기중심성 얘기했죠. 자, 그래서 내가 뽀로로 너무 좋아하면 할아버지 생일날 가갖고 뭐예요? 뽀로로 케이크 사야 된다 그래요. 할아버지는 뽀로로를 좋아할까? 이런 거 못 물어봅니다. 당연히 자기가 관심 있으면 할아버지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상황,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중심화 경향. 예,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을 못 보고 한쪽 방향에서만 보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비가역성이라 그랬죠. 한 방향에서만. 그러나 이건 역시 구체적 조작기 가면 가역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가역성은 역조작의 원리라고 얘기했죠. 예컨대 아까 높이가 긴 모양의 비커에 들어간 물을 다시 넓은 비커로 거꾸로 옮겨 부으면 옮겼더니 똑같네 이렇게 역조작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바로 전조작기에는 비가역적이었다가 구체적 조작기 가면 가역성이 생겨요. 역조작의 원리를 이해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보존 개념이 지금 어때요? 전조작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렴풋이 시작은 했지만 획득이 안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에는요, 논리적 사고가 전조작기에 비해서 정말 놀라운 논리적 발전을 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물이나 행위, 대상이 실제 눈에 보일 때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그럴 때 논리가 작동을 하지, 머릿속으로만 추론하거나 유추하는 건 어려워요. 그거는 형식적 조작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예요. 논리는 전조작기에 비해서 보존 개념이 생김이기 때문에 발전하나 바로 눈에 보일 때만 논리가.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존 개념이 전조작기에는 없다가 구체적 조작기 오면 생긴다 그랬죠. 바로 형태 또는 위치가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보존 개념이 생긴다. 자, 외양이 바뀌어도 넓은 비커, 높은 비커, 외양이 바뀌어도 양적인 그 특성은 변화가 없다는 걸 아는 걸 뭐라 그랬죠? 보존 개념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보존 개념이 구체적 조작기에 생긴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보존 개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3가지 정도의 인지 특성이 발달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입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까지 공부가 되셔야 돼요. 보존 개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동일성, 더 부었거나 덜 붙지 않았으니까 똑같아. 예, 그 보상성, 여기는 넓지만 여기는 높이로 보상했어. 똑같아. 외양이 바뀌었어도. 그러니까 보상, 넓이를 높이가 보상했어.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높이를 넓이가 보상했어. 이 얘기고요. 가역성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전조작기 비가역성이었죠. 한쪽 방향만 봤죠. 근데 이때 구체적 조작기 되면 빗자가 빠지고 가역성, 바로 역조작의 원리. 다른 방향으로도 이거 높은 걸 일로 다시 긴 비커를 넓은 비커로 거꾸로 부어봐. 똑같잖아. 이렇게 바로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이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보존 개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요. 구체적 조작기에는 유목화가 생긴다 그랬는데요. 유목화는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분류. 우리가 뭐 생물하면 그 밑에 동물, 식물, 또 동물하면 무슨 포유류, 무슨 류 하듯이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유목화라고 해요. 예, 큰 이름, 작은 이름 같은 거죠. 애들이 시장에 가면 생선 가게 있고 과일 가게 있고 이런 거 분류한 거죠. 또 과일 가게 가면 뭐예요? 사과, 포도, 뭐 이렇게 수박 이렇게 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 같은 속성끼리 묶어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유목화라고 합니다. 자, 서열화는 뭐냐면요. 전조작기 아동들은요, 제일 길다, 제일 짧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순서대로 놀 수 없어요. 서열화 못해요. 근데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요, 전조작기 사고의 특성이었던 아까 자기중심성이 극복돼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이 극복된다라는 건 바로 어떤 얘기냐면 조망 수용력. 내가 이러면 저 사람 기분은 어떨까? 이런 조망 수용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변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비가역성, 바로 전조작기의 비가역성을 극복해서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말은 아까 뭐하고 같은 뜻이라 그랬죠? 역조작의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자, 그거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는 노년기까지 생애 전체의 인지 발달을 얘기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형식적 조작기는요, 아까 구체적 조작기는 대상이 실제 눈에 보일 때만 감각적으로 보이고 해야 될 때, 그럴 때 논리가 작동했는데요. 형식적 조작기가 가면요, 구체적 자료가 없어도 추론하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도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게 형식적 조작기. 아까 제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는 보여야 되지만 형식적 조작기 가면 추상적인 힘이, 추상적 사고가 생긴다 그랬죠. 그럼으로써 가설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조합, 문제 해결 능력,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하는 힘까지 생겨요. 이게 바로 형식적 조작기 사고의 특성입니다. 자, 지금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했는데요. 정말 시험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론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큼이라도 피아제는 워낙 기출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꼭 들으시고, 기본 강의에서는 피아제가 워낙 기출이 높고 그래서 그림 자료 많이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비교가 된 표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비교표 같은 건 보충 자료로 또 넣어드리고 해갖고 피아제 문제가 나오면 잘 풀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피아제를 좀 더 정확히 알려면 단어들을 정확히 알고 문장을 읽어야지 글자를 읽으면 시험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 개념서의 도움도 적극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 정도 설명을 하는 걸로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피아제는요, 도덕성 발달을 얘기했는데요. 피아제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인지 발달이 지금 나이 연령별로 지적 발달이 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덕성도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연령, 전조잡기부터 도덕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연령에 따른 인지 발달에 기초하면서 도덕성도 발달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도덕성을 피아제는 크게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이라는 구분을 했는데, 바로 10세를 기준으로, 10세면 한 3학년 정도 되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 단계를 타율적 도덕성, 그 다음에 그 뒤를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했고요. 보통 7세에서 10세까지는 바로 자율과 타율이 같이 나타나는 어떤 과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세 이후 자율적 도덕, 10세 이전 타율적, 7세에서 10세는 어떤 과도기적이다.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조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타율적 도덕이 4세에서 7세니까 전조잡기 시기라는 거고요. 이때는요, 성인이 정한, 그러니까 타자, 어른이 정한 규칙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요. 규칙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보고요. 왜 지키냐면 이때 도덕은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세 정도가 되면 도덕성의 질이 좀 달라지는데, 이때는 자율적, 바로 누구한테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라기보다는 자율적인 도덕성이 생기는데, 이때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다음에 타율적 도덕성은 주로 결과 중심인데, 자율적 도덕성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까지 본다. 소위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친구가 청소하다가 열심히 청소하다가 화분을 3개 깼고, 어떤 친구는 빗자루 갖고 놀다가 화분을 하나 깼다. 이랬을 때 누가 더 잘못했냐? 그러면 보통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화분의 개수만 생각하고 결과만 보고 화분 3개나 깬 얘가 더 잘못했어요 할 수 있지만, 7세 이상의 아이들은 화분은 3개 더 많이 깼지만 얘는 청소하다가 그랬잖아요. 소위 정상 참작,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까지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바로 피아제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타율적 도덕과 자율적 도덕이고, 지금 설명한 대로 이런 키워드들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뒤로 가면 우리는 누구를 배우냐면 콜버그를 배울 거예요. 콜버그는요, 도덕성 발달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콜버그가 도덕성 발달을 연구할 때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에 기초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만큼 피아제의 도덕 발달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콜버그 역시 인간의 도덕성은 인지 발달에 근간을 둔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때 가서 제가 콜버그의 도덕성 설명할 때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 타율, 자율 얘기 다시 한번 하겠죠. 그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피아제 뭐 할 말은 더 많겠지만 요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이론 요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요약에서 기출문장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저랑 훈련해 보셨겠지만 기출문장 체크는 1회부터 22회 요 바로 전까지 어떤 문장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틀린 것으로 나온 지문들도 다 맞는 것으로 고쳐서 많이 나오는 그 피아제와 관련된 표현들이 뭔가를 쫙 넣어드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중에서도 어떤 지문들이 많이 나오나를 우리는 챙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평형화, 적응, 동화, 조절. 우리가 평형화가 깨지면 인지적 적응을 위해서 동화와 조절을 쓴다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된 거가 어떤 것들이 있냐 봤더니요. 저는 여기 몇 회차가 아니라 빠르게 보기 위해서 번호로 얘기하겠습니다. 1번, 3번, 5번, 9번입니다. 1번, 3번, 5번, 9번. 지금 제가 보는 건 피아제에 있어서 인지적응 과정에 평형화가 깨질 때 이 불균형을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 중요하다 그랬는데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왔나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아제는 인간은 자신과 환경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인 평형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22회. 그 다음에 또 피아제는 그 평형화 적응 과정에서 동화와 조절을 사용하는데 조절은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것. 제가 동화는 뭐라 그랬어요? 기존 도식을 양적 차원에서 넓혀가거나 하는 거지만 조절은 그게 아니라 기존 도식으로 안 돼서 새로운 도식으로 수정하고 변경한다 그랬죠. 조절, 변경 나왔네요. 기존의 도식을 변경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인지는 동화와 조절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인지적 적응하면 피아제는 동화와 조절을 말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16회차 9번 문장. 인지 발달은 동화 기제와 조절 기제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한다. 예, 이런 식으로 기출문장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 개념 중요하다 그랬는데 실제 지문에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구나. 이걸 아실 수 있죠. 이런 정리가 잘 돼 있는 교재가 바로 기출회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인지발달 과정으로 좀 볼 건데요. 감각운동기부터 쭉 나오잖아요. 감각운동기에 대한 것들이 몇 번이냐면 2번, 10번, 13번, 24번. 2번, 10번, 13번, 24번. 여기가 다 감각운동기.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에는 대상영속성을 획득한다. 이때는 이제 획득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 다음에 10번.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 중 감각운동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감각운동기에 바로 2차 도식의 협응기에 장애물을 치우고 원하는 물건을 잡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장애물을 치우고 원하는 물건을 잡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죠? 목적지향적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이론 요약을 할 때 이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중에 2차 도식의 협응기에 바로 목적지향적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예, 바로 그 목적지향적 행동을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목적지향적 행동 단어는 외웠는데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그게 무슨 행동을 말하는지 어떤 특성을 말하는지 모르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어, 대상 영속성,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어의 개념 정의 이런 거 성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장애물을 치우고 원하는 물건을 잡는 거. 원하는 물건을 잡는 게 목적의 지향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지향적 행동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고요. 감각운동기에는 대상영속성 획득을 시작한다 얘기했고요. 24번 보시면 7회 때인데요.
감각운동기의 발달 순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뭘까요?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 나오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2차 도식의 협응, 3차 순환반응, 정신적 표상.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 아셔야 되고요.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에 대해서 기본석 아시면 자세히 다 풀어드리는데 일단 여기에서 요 정도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순환 반응 이런 거는 반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1차 순환, 2차 순환 다음에는 3차 순환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사이에 4단계가 바로 3차 순환이 아니라 2차 도식의 협응이잖아요. 그런 순서들 실수하지 않고 외우셔야 되고 아까 2차 도식의 협응기인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 중 4번째 단계의 주요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지향적 행동과 대상형 속성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의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8번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대상형 속성을 확립하는 시기는 전조잡기다. 지금 대상형 속성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되게 질의응답에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대상형 속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게 감각운동기에는 대상형 속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확립되는 건 언제냐? 전조잡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상형 속성이 확립되는 시기는 전조잡기다라는 거죠. 이런 문장을 꽉 잡아주셔야 돼요. 예컨대 아이가 엄마만 없으면 너무 울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 이 아이는 아직 엄마가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어진 것 같아서 막 불안한 거죠. 대상형 속성이 아직 잘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3세 되고 4세 되고 그러면 전조잡기 되면 엄마 마트 가서 두부 사올게 누나랑 놀고 있어 하면은 아이가 그게 가능해져요. 뭐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전조잡기에는 대상형 속성이 어떻기 때문에 확립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공부가 좀 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조잡기와 관련돼서 6회, 14회, 22회 전조잡기 6회, 14회, 22회, 그 다음에 25, 27, 28, 25, 27, 28. 예, 여기가 다 전조잡기 특징. 전조잡기가 물활론적 사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생명이 없는 것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회에 보시면 전조잡기는 자신의 관점과 상이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단어에 대한 거죠? 바로 내 관심이 저 사람 관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까 할아버지 생일인데 뽀로로 케이크 산다 그랬죠? 그거 뭐예요?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은 전조잡기 특성은 자기중심성, 자아중심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이 기출문장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게 어떤 지문을 읽고 그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내가 한 번에 알아차리는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지 그걸 자신에게 확인하는 게 바로 기출문장 체크입니다. 수험서 중에 기출문장 체크 같은 요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건 나눔의 집의 기출회독의 요 파트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1회부터 요 바로 전까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개념 변별력이 좋아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전조잡기는 언어 발달이 왕성하다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지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제가 구체적 조작기 보겠죠. 17, 18, 26, 29. 17, 18, 26, 29. 구체적 조작기. 예, 보존 개념의 획득은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다. 이런 거죠. 바로 13회 때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아, 보존 개념이 완전히 갖게 되는 거 구체적 조작기지.
맞아. 이런 판단이 되는 공부가 돼야 되고, 여기 18번 보시면 12회 때 거 볼까요? 구체적 조작기 유목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물하면 동물, 식물 뭐 이런 식으로 큰 이름, 작은 이름 나누는 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구체적 조작기에는 보존 개념 생긴다 그랬죠. 예, 자리 잡고 확립, 그 다음에 유목화, 조합 이런 것들, 또 뭐도 있었죠? 서열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요런 것들을 이제 잘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당연히 형식적 조작기 보겠네요. 형식적 조작기 20회, 30회, 20번, 30번, 20, 30. 형식적 조작기에는 자기중심성이 다시 나타나지만 추상적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 문장 좀 도와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자,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면 12세 성인기에서 이제 12세가 5, 6학년 되고 막 이렇게 더 청소년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바로 추상적 사고, 논리에 있어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중심성이 다시 나타난대요. 자, 잘 들으세요. 피아제는요, 자기중심성은 전조작기 아동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2세, 6세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자, 청소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뭐 대표적으로 엘킨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청소년기가 되면 청소년 특유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입니다. 예, 바로 청소년기 특유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다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다시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청소년기에 자기중심성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건 엘킨드 같은 청소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피아제는 뭐라 그런 거죠? 자기중심성은 전조작기에 나타났다가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극복한다 그랬죠. 예, 이런 것들 지문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는 읽지 못해도 이렇게 학생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표현들은 체크를 최대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르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받고 우리가 대상형 속성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지금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형 속성이 감각운동기의 대상형 속성 획득이 막 획득을 위한 시작을 하지만 확립은 언제 된다? 전조작기에 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외에 피아제 이론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나오진 않지만 문장을 좀 확인해 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장 볼까요? 19회. 피아제는 인지발달의 촉진 요인으로 성숙, 물리적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평형화를 제시했다 했는데요. 요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제는요, 우리의 인지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촉진 요인으로 성숙했는데요. 이 성숙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적 성숙으로 유전적 요인을 말합니다. 거기 좀 써주세요. 유전적 요인이요. 성숙의 개념이 유전과 관련되는 건 우리가 앞서서 배운 바 있고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이번 기본 이론 정리에 다 안 나왔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 개념서 가면 깨알 설명 다 해드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피아제는 인지가 발달하려면 유전적 요인도 중요해. 그걸 내적 성숙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경험은 우리가 인지가 발달하는 데는 유전소인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뭣도 해야 된다? 직접적 경험도 해봐야 된다. 그걸 직접 경험 혹은 물리적 경험이라 그랬고요. 세 번째, 인지가 발달하려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평형화. 평형화라는 말 안에는 뭐죠? 평형이 깨질 때마다 어떤 적응 기제를 원활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동화와 조절. 아셨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인지발달 촉진 요인 19회 때 물어봤는데 정답률 많이 낮았거든요.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인지가 발달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 했더니 피아제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그걸 내적 성숙이라 그랬고 직접 경험도 중요하고 물리적 경험,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바로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많이 해줄수록 인지가 촉진되겠죠. 그 다음에 평형이 깨질 때 다시 평형화를 위한
동화와 조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낱말풀이를 다 해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요거는 워낙 중요해서 풀이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정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회 문장 한번 볼까요? 12회가 아니라 12번.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인지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방식이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자, 모자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피아제는 아이는 어른보다 사고가 부족하다, 모자르다 그런 거 아니라 각 단계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가 질적으로 다르다. 감각운동기에는 감각으로 세상을 사고하고 전조작기에는 보존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사고하고 구체적 조작기에는 논리는 생기지만 눈에 보이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되면 이때 되면 바로 추상적인 것까지 사고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질적으로 다른 거지 어린아이는 무조건 모자르고 부족하다.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의 인지를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게 누구라고요? 피아제라고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에서 16회 한번 보시면 피아제 이론의 주요 개념에서 도식은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예, 도식, 전체적 윤곽, 전체적 정신적 틀, 구조적 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청사진, 그러한 어떤 틀, 그러한 프레임, 윤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곽이나 개념, 전체적 윤곽이나 개념, 그런 프레임, 틀, 이걸 뭐라 그런다? 도식. 그러니까 도식이라는 것에 대한 출제자의 다양한 표현도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들을 바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으나 이 정도 보고 복습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입니다. 자, 이제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기출문제에서 이제 22회 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래요. 1번. 피아제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인 평형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이 평형화가 깨졌을 때 무엇을 통해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다시 평형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죠. 맞았고요. 지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2번. 감각운동기에는 대상형 속성을 획득한다. 예, 여기에서 제가 획득한다라는 건 획득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괴로운데 출제자들이 표현을 조금 혼란 없게 써줘야 되는데 획득한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확립하고 같은 단어 같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매번 마음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오히려 이때는 수험생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나눔의 집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단어를 막 저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기출은 기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형 속성을 획득한다라는 건 획득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감각운동기에 대상형 속성의 획득을 위한 시작이고 확립이라는 말은 언제 쓸 수만 있다? 대상형 속성의 확립은 전조작기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 근데 지금 감각운동기에는 획득이다, 획득하기 시작한다 해서 맞는 개념이고요. 3번, 조절은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 예, 제가 평형화를 위한 인지적 적응 과정에 동화와 조절이 있다 그랬는데 조절은 뭐라 그랬어요? 기존 도식으로 안 돼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질적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요번에 4번.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죠.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가 아직 안 되고 형식적 조작기 가야 되잖아요.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그 다음에 5번. 보존 개념 획득을 위해서는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예. 보존 개념을 가지려면 어때요? 언제 갖는다 그랬습니까? 바로 구체적 조작기인데 이때 뭐? 바로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 더하거나 빼지 않았으면 동일하다. 예, 물 더 붓거나 빼지 않았으면 동일하다. 그 다음에 보상성, 여기는 높지만 여기는 넓이로 보상했다. 그러니 동일하다. 가역성, 어때요? 역조작의 원리, 다시 높은 비커에 있는 거 넓은 데로 거꾸로 부어봐라. 똑같지 않냐? 이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보존 개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여기 이런 표현들을 조금 정확히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4번.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표현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혹 문제에 나오면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너무 작은 거에 매이기보다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틀린 걸 찾으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 좀 보고 가고요. 이번에는 20회 문제 관련 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잡기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피아제의 전조잡기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상징놀이를 한다. 맞죠? 상징놀이, 가상놀이 같은 말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긴 막대기 보면 빠방빠방 총놀이하고 보자기 묶어주면 슈퍼맨 놀이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 전조잡기 바로 여러분들 2세에서 6세 정도인데요. 비가역적 사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존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물알론적 사고,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 전조잡기 아이들이 귀여운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막 자전거에도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직관에 의존해 판단을 한다. 예, 바로 아이들이 이때 되면 직관적 사고라죠. 여러 측면을 못 보고 한 가지 속성에 이렇게 꽂혀버리는 그런 사고 특성을 직관적이라 그러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 다중유목화의 논리를 이해한다? 아이고, 이건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건 5번입니다. 일단 여러분, 유목화는 전조잡기가 아니라 7세, 12세인 언제이죠? 구체적 조작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틀렸고 여기에 나온 김에 다중유목화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목화, 같은 종류끼리 묶어봐, 분류하고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에게 엄마에게 뭐 블럭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빨간 블럭 주세요 하면은 빨강, 노랑, 파랑 중에 빨강만 묶어달라는 유목화를 한 거죠. 됐죠? 근데 제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아무개야, 엄마한테 빨간 블럭이면서 세모인 것만 주세요 하면 요구가 하나가 아니죠. 단일이 아니고 다중이죠. 이런 게 바로 다중유목화예요. 아셨죠? 아무튼 유목화의 논리가 단일이건 다중이건 이걸 이해하려면 전조잡기 넘어야 되죠. 언제 되죠? 보존 개념이 성립된 구체적 조작기 되어야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자, 됐고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 15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여러분, 지금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로 뭘 알아야 돼요? 야, 여기 문제는 정말 어느 한 단계를 안다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해서 아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걸 물어보는구나. 바로 그 문제예요. 예,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볼게요. 인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한다. 맞았죠? 전조잡기에는 보존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서 논리라는 게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구체적 조작기 되면 눈에 보이는 거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인지적인 논리가 급속히 발전하니까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한다. 맞죠? 예,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 할 때 제가 비논리, 전조잡기의 비논리에서 논리적 사고로, 물론 뭐에 국한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하지만, 그쵸?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분류화, 예, 구체적 조작기, 7세에서 12세, 분류화 가능하죠? 서열화 가능하죠? 예, 분류화 같은 것끼리 묶어봐. 서열화 순서대로 나열해봐. 탈중심화도 되죠. 예. 그런데 언어 기술이 중요하게 획득되는 건 이때가 아니라 이 전인 전조잡기의 특성이죠. 얘 하나 틀렸어도 틀린 거지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하면 그 양적 속성도
바뀐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대상의 형태나 위치가 바뀌면 양적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에는 보존 개념이 성립되는 건 뭐죠? 형태, 외양이 바뀌어도 양적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를 아는 게 바로 보존 개념이 성립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죠. 그러면 맞은 건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정답률 보고 가겠습니다. 14%밖에 안 돼요. 정말 떨어지죠. 예, 그리고 3번이 뭐예요? 니은 디귿 여기에 40%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여기에 40%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게 40%나 나온 걸 보면 학생들이 구체적 조작기 하니까 분류화 나왔다 나 알아 신나 하다가 언어도 그냥 묻혀간 거죠. 근데 언어는 전조작기 특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언어 하면은 전조작기에 대단히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예, 상징을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때 언어가 되게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부분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침착하게 끝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답률을 보면서 나라면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걸 좀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15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1번, 발달 순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틀렸죠.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2번, 인지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의 방식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피아제의 입장이죠. 아이는 그냥 어른의 축소판에 모자른 그 무엇이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사고의 방식이 질적으로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인지발달은 동화와 조절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다. 인지적 적응의 동화와 조절 맞죠. 그 다음에 상위 단계는 바로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조금 또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요. 내가 구체적 조작기에 갔다라는 거 그 전 단계의 능력들을 다 포괄하고 가는 거잖아요. 품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보존 개념이 가물가물 어렴풋이 있다가 보존 개념이 확립되고 이런 식으로 하위 단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합하고 가는 거잖아요. 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완전체이다. 그렇죠. 피아제는 어떤 그 하나의 전체 어른보다 아이들은 모자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체이다. 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같이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틀린 것은 1번이고요. 47%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서 내가 지문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가를 스스로 꼭 물어봐 주시고요. 이번에 14회 문제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전생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XA지요.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형식적 조작기 성인기에까지 있고 노년기니 뭐 이런 얘기 못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발달 과정에서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랬는데요. 틀렸습니다. 자기 대화를 강조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피아제는. 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요. 피아제는 성인보다는 뭐죠? 피아제는 아동 여기가 훨씬 좋죠. 그 다음에 4번 문화적, 사회, 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 아니에요. 피아제는 이 부분 비판받고 있습니다. 피아제는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어떤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아동은 성인이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도 인지구조가 발달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아제는 각 단계별로 각 질적으로 다른 인지적 특성이 있고 아동은 일일이 다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의 인지 특성을 가지면서
배우는 바도 있지만 시행착오들을 하면서 보존 개념이 어렴풋이 있다가 보존 개념이 생기고 자기중심성이 강했다가 자기중심성이 극복되고 이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피아제의 문제 13회 문제 볼게요. 피아제 인지 발달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것 1번. 2차 도식의 협응은 감각운동기에 나타난다. 맞았죠? 2차 도식의 협응,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중에 4번째 단계가 2차 도식의 협응기였잖아요. 이때 바로 2차 도식의 협응기가 감각운동기의 4번째 단계로 속해 있고, 이때 중요했던 게 대상영속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 목적지향적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맞고요. 2번 대상영속성 개념은 감각운동기에 나타난다. 맞죠? 대상영속성이 감각운동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예. 3번 보존 개념의 획득은 전조잡기 특징이다. 아니죠. 보존 개념이 어렴풋이 있는 게 전조잡기고 획득하고 확립하는 건 언제예요? 구체적 조작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서열화 유목화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다. 맞았죠. 그래서 이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순서대로 서열화할 수 있고 어때요? 큰 이름 작은 이름 또 같은 종류 이런 거 묶어낼 수 있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안다 그랬고요. 5번 추상적 사고의 확립은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다. 맞았죠.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 사고. 예, 근데 여기도 정답률이 36%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피아제 인지 발달 요 문제는 전체 단계를 아우르는 거죠. 예컨대 피아제 문제가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만 묶어라 이런 식으로 조합형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단계, 지금 감각운동기, 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다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때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특성이 내 머리 안에 자리를 잡고 변별력을 가져야 답이 보인다라는 거죠. 피아제는 계속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정답훈련 3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훈련 3번째 이제 복습. 3번째는 정답훈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인간을 매우 객관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틀렸죠. 주관적 존재로 봤고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현실이라 그랬죠. 객관적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 동일한 사건도 A와 B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관적 현실 속에 산다라고 얘기했죠. 자, 2번 전조작기에는 유목화가 가능하며 동물과 식물이 생물보다 하위 개념임을 안다. 전체 생물, 동물, 식물 이렇게 유목화 가능한 건 전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지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있어서 각 단계에 도달하는 개인 간 연령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달의 순서도 뒤바뀔 수 있다. 아니죠. 개인 간 연령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건 맞는 거고요.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에는 대상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설을 세우고 추론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건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그쵸? 자, 5번 전조작기에는 감각운동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대상형속성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전조작기에는 감각운동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대상형속성이 드디어 자리를 잡고 확립된다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런 그 정답 훈련을 통해서 그냥 뭐 대상형 속성 들어봤어. 이 정도의 학습으로는 문제를 못 푼다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 학습에 대한 요구가 어디까지고 변별력의 정확성을 어디까지 요구하는 시험이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6번.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중 외부 세계에 대한 대처로 쥐기, 빨기, 때리기, 차기와 같은 반사적 행동에 의존하는 것. 쥐기, 빨기, 때리기, 차기 이러한 반사적 행동은 3차 순환 반응이 아니라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 중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반사활동기, 출생에서 1개월에서 하는 행동인 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 보시고요. 3차 순환 반응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 하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실험적 사고에 열중하고 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되면 아이들이 실험적 사고를 해요. 뭐 작은 북을 사주면 그 전까지는 그 북하고 같이 딸려온 막대기로 북을 뒤들였다면 이 3차 순환 반응 12, 18개월 되면요. 싱크대에 국자랑 다 꺼내 갖고요. 국자로도 때려보고요. 뭐 이것저것 갖고 다 때려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새로운 실험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3차 순환 반응 때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왜 이런 그 자세한 지문이 이론 요약에 없을까 하는데, 기본서 가면 다 설명되어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기출회독이라는 책의 특성이 지금 3가지 복습 방법으로 훈련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론에서 그걸 다 못 넣어드린 거예요. 예, 그런 걸 이해하시고 대신 기출이 정말 높은 부분은 기본서를 좀 보시는 걸 적극 권합니다. 저도 항상 고민이 돼요.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건 삐아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론 요약은 요약이니 다 설명 못하는데, 기본 개념서 가면 정말 디테일하게 최선을 다해 풀어드렸으니 그걸 활용하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는 것 넣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감각운동기의 6단계 중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 중 손가락 빨기와 같이 우연한 신체적 경험을 하여 흥미있는 결과를 얻었을 때 이를 반복하는 단계는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걸 순환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고요. 이 순환 반응이라고 했는데요.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를 가면 1차 순환 반응, 2차 순환 반응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1차 순환 반응의 특징이 바로 내 내부에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체라는 내 내부, 내가 손가락을 우연히 빨았는데 이게 엄마가 없어도 엄마 젖꼭지를 빠는 것 같이 만족스러워. 이렇게 나의 몸이라는 내 내부 신체를 가지고 만족을 얻는 걸, 그래서 손가락 빨기 같은 걸 그 내부 신체 만족을 우연히 했는데 계속하는 거, 이런 걸 1차 순환 반응이라 그래요. 아셨죠? 그러고 하위 6단계 중 2차 순환 반응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 유모차를 탔는데 유모차에 막 딸랑이 같은 거가 있어서 건드려 봤더니 불 들어오고 노래 나오고 외부에 어떤 걸 자극했는데 날 만족시켜요. 그래서 유모차 탈 때마다 그것들을 막 건드려서 불 들어오고 노래 나오게 해요. 그런 거는 외부에 대한 걸로 만족했을 때 반복하는 건 2차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내 손가락 빨기, 내 내부 신체 만족이니까 1차인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이건 역시 기본 개념서 가면 자세히 모든 단계가 설명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땡땡땡에는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죠? 논리가 들어가는 건 구체적 조작기죠. 자, 그래서 전조작기의 비논리에서 논리로 들어가는 건 구체적. 근데 이 구체적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까지 가능한 건 형식적인 건데, 여기서는 비논리에서 논리니까 구체적 조작기가 답이 되는 거죠. 3번. 동화와 조절을 통해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을 뭐라 그래요? 평형화라고 하죠. 불균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가는 거, 평형화. 4번, 땡땡땡은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언제? 전조작기에 확립된다. 바로 감각운동기에 시작해서 전조작기에 확립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걸 대상 영속성. 5번, 땡땡땡은 전조작기의 도덕적 수준으로 규칙은 불변적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삐아제는 도덕성을 타율적, 혼날까봐 어른이 무서워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넘어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벌금 받을까봐, 그리고 한 번 정한 그들 어른이 정한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거니까 타율적 도덕성이죠. 6번.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순이다. 자, 7번. 물질의 질량 혹은 무게가 남아있는 동안에도 형태 혹은 위치가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예, 바로 뭐죠? 우리
보존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보존 개념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외양이 바뀌어도 무게, 양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죠. 8번 땡땡땡은 새로운 정보나 자극을 기존의 도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기존의 도식으로 새로운 경험, 자극, 사물을 이해하는 것. 자, 도식 기존의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동화와 조절 중에 뭡니까? 동화가 되겠죠.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9번 구체적 조작기에는 사물의 분류에서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전체와 부분의 관계 뭐예요? 유목화 혹은 분류화라고 했죠. 예. 10번 전조작기에는 타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인식하는 거.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성.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키워드들을 조금 같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답 훈련 마지막 단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삐아제의 이론은 전생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이거 틀렸죠? 삐아제는 형식적 조작기까지 인지 발달을 얘기했는데 성인기 이후에 중년기, 노년기 단계 얘기를 못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X입니다. 2번, 구체적 조작기에는 보존의 개념을 획득하고 역조작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맞았죠? 우리가 보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했고요. 예, 그 중에 역조작의 원리가 가역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맞았고요. 3번. 전조작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아이고, 전조작기 아이, 이제 2세, 6세 애들이 어떻게 추상적 사고를 하겠습니까? 틀렸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은 동화와 조절의 상호작용이다. 맞았죠? 5번. 삐아제의 이론에 의하면 발달이 완성되면 낮은 단계의 사고로 전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기 좀 집중해 주셔요. 예, 요거 정답률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해갖고 계속 이제 발달을 하면 낮은 단계의 사고는 전혀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형식적 조작기까지 완성돼도 낮은 단계의 사고로 전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환해요.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도 자기중심성을 보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낮은 단계는 전혀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십니다. 6번. 삐아제 이론은 문화적, 사회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의 내용으로 비판받는 내용으로 만든 거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좀 정확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7번. 삐아제 이론은 발달의 순서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공헌하였다? 아니죠. 바로 삐아제는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고 문화나 이런 차이는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인식하는 데 공헌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문장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예, 8번. 인간 발달을 위해서는 내적 성숙, 직접 경험, 사회적 전달, 예,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평형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맞았죠? 이거 앞서서 제가 기출문장 체크해서 삐아제가 말하는 인지 발달의 촉진 요인 4가지로 말했죠. 인지가 발달하려면 유전적 소인 중요하다. 그걸 내적 성숙, 직접 경험 중요하다. 물리적 경험, 직접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중요하다. 그 다음에 평형 상태 유지를 위해서 동화와 조절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맞는 거고요. 9번. 형식적 조작기에는 가설을 설정하고 미래 사건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제시의 문제가 자신의 이전 경험이나 신념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처리가 가능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는 삐아제가 제시한 인지 발달에서 이제 가장 발달한 단계인데요. 이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자신의 신념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건 사고의 유연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예, 사고의 유연성.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10번. 타율적 도덕성은 10세까지 지속되다가 규칙의 협동적 상호작용을 위한 계약임을 배우면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전환된다. 맞았죠? 타율적인 게 몇 세를 기준으로 10세를 기준으로 자율로 가고 7세에서 10세까지를 과도기로 본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같이 보았습니다. 인지발달 이론 키워드 8번이 그 피아제가 워낙 내용이 많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시간을 넘겼네요. 예,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피아제 기출 높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기출이 높은 영역은 돌아가는 길 같아도 전반적으로 개념어 정리가 잘 안 돼서 문장 이해가 안 된다면 기본 개념서를 이 부분만이라도 꼭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